어머니, 오늘은 나오지 마세요. 제 친정어머니가 곧 오실 텐데.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아요. 방에서 조용히 계시면 좋겠어요. 며느리 미영이 방금 한 말이에요.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고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듯 건조한 말투였지요. 듣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지요. 평생 참고 살았던 제가 또 참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받은 문자 하나가 60년간 참기만 했던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제 권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 참기만 했던 62세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는지에 관한 실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침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문을 3개 두드린 후 그냥 열고 들어왔지요. 인사도 없이. 그러더니 꽃 하나를 제 무릎 위에 툭 던지듯 놓았어요. 어머님, 어버이날이라 형 식상 준비했어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별로 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가더라고요. 거지에게 동전 던지는 것 같네 싶었어요. 그건 1,000원짜리 카네이션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당신 가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제 존재가 1,000원짜리로 평가받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를 말지. 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었을지 모르니까요. 평소 같았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무릎 수술 후라 체력이 바닥이었어요. 아프면 사람 기가 죽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 집에서 신세 지는 처지라는 생각에 더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사는 62세 김영희예요. 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어요. 의사 말로는 3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아들네 집에 잠시 묵고 있었어요. 이 집은 원래 제가 서울에 마련해뒀던 아파트예요. 아들 정우가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주었고 작년에 아들 이름으로 증여까지 해줬지요. 그땐 잘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어요. 소유권을 넘긴 순간 관계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준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많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증여 이후로 며느리 미영이 서서히 변했어요. 말투,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그래도 공손하게 어머님 하며 웃어 보였는데 요즘은 마치 불청객 대하듯 해요.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척하지만 말투와 눈빛에 깔린 무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로 따질 수도 없었어요. 오늘은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방 안에 가두는 데는 충분하더라고요. 꽃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몸이 꼼짝도 안 했지요. 마치 감금된 느낌이었어요. 다리가 아파 움직이기도 힘든데 이렇게 방에 갇히니 더 서글퍼졌어요. 예전엔 뭐든지 제 맘대로 제 힘으로 했었는데 나이 들고 몸까지 아프니 이런 서러움을 표현할 힘도 없더라고요. 그저 참는 것밖에는. 창밖을 보니 날씨는 참 좋았어요.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지나다녔지요. 하지만 저는 그 봄날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 큰 선물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마음이면 됐는데 아들이 출근 전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해요 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며 서둘러 나갔고 며느리는 글쎄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제 삶이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의 친정어머니. 제게는 사돈격인 박 여사가 온 듯했어요. 큰 웃음소리와 함께 반가워하는 인사가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딸. 이게 뭐야? 예쁜 꽃바구니에 선물까지. 밖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대화가 더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 저와는 대조적으로 밖에서는 화기애애한 어버이날 축하가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사돈어른 너희 집에 계시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조용히 해요. 어머님 안에 계세요. 미영이 당황한 듯 말했지만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도 손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예의가 없네. 내가 왔으면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나이 든 사람이 눈치가 없어. 그 말들이 문을 뚫고 제 귀에 꽂혔어요. 얹혀 사는 사람, 눈치 없는 노인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나가서 따지자니 제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참자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모욕을 들으면서도 방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게 더 서러웠어요. 충격적이죠.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지금부터예요. 놓치지 마세요. 잠시 후 갑자기 제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여기 계셨어요? 인사도 안 하고 제가 온 줄 알았을 텐데 나오지도 않으시고 제가 일부러 인사드리러 왔네요. 표정엔 웃음기 하나 없고 말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미영은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방해될까봐 조용히 있었어요. 미영이가 방에 있으라고 해서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가 말을 끊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애가 어려서 그렇게 말해도 어른이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 구분도 못 하세요. 사돈이 왔는데 인사는 해야지. 참 배운 사람이 다르네요. 정말.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싶었지만 더 말하면 저까지 똑같이 되니 입을 다물었어요. 박 여사는 마치 승리자처럼 거실로 돌아갔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는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거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픈 사람 모시는 게 쉽지 않지? 너희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셔서 더 힘들겠다. 오늘 같은 날 뭐 좀 사 먹자. 배고프네. 그 말들이 벽 하나 사이로 또렷이 들렸어요. 나가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소란을 피운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어요. 속은 끓어도 참았지요. 사람이 밟힐수록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조용히 혼자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수연이었어요. 엄마,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오빠는요?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텐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는 출근했어. 잘 지내고 있어. 딸 걱정시키기 싫었고 남매 사이까지 나빠질까봐 둘러댔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는지 딸이 바로 눈치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딸이 계속 물으니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1,000원짜리 카네이션 얘기부터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 그리고 박 여사의 모욕까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미영 언니는 뭐 했어요? 자기 엄마가 그런 말 할 때 말려야지. 오빠는 또 뭐 해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항상 조용한 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당장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지만 말렸어요. 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매 사이까지 틀어지면 안 돼. 전화를 끊고 잠시 후 핸드폰에 도착한 문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영희 고객님, 신한카드 500만 원 결제 완료.
럭셔리 갤러리 명품백. 그 아래 또 하나. 김영희 고객님, 신한카드 300만 원 결제 완료. 트래블 플러스 제주 패키지.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카드는 미영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비만 결제하라고 맡긴 제 카드인데 지금 허락도 없이 800만 원이 결제된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더 놀라울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걸 그냥 넘길까? 아니면 말해야 할까?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화가 치밀었어요. 평생 참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밤새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딸 수연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도저히 못 참겠어서 왔어요. 어떤 일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카드 결제 문자 2개. 명품 500만 원, 제주도 여행 300만 원. 수연이는 제 폰으로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배송지, 엄마. 이거 미영 언니 친정집이잖아요? 카드 도용이에요. 예약자 이름도 말도 안 돼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문자를 보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내니 더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엄마, 이 카드 병원비 때문에 맡긴 거잖아요? 그래, 병원비만 결제하라고 맡긴 건데 나한텐 시든 꽃 하나 주고 자기 쇼핑엔 800만 원을 써버렸다. 말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돈보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더 괴로웠어요. 수연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작년에 집 증여한 거 취소할 수 있어요? 증여를 취소한다고? 이미 준 걸 어떻게 다시 가져와? 법적으로 가능해요.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 증여 취소가 가능해요. 이건 명백히 은혜를 저버린 거잖아요. 한숨을 쉬었어요. 한 번 준 걸 다시 달라고 하면 체면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엄마, 이건 체면 문제가 아니에요. 권리 문제예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딸의 말에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참았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오늘 들은 모든 말들도 알아보는 건 괜찮겠지. 한번 알아봐 줘.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나 수연이야. 엄마 일인데 증여 취소 가능한지 물어볼게. 민지는 수연이 대학 친구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해요. 짧은 통화 후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증여 취소 가능하대요. 카드 무단 사용은 명의도용이나 다름없고 방에 가두는 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대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카드 내역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병원비만 처리하라고 맡긴 카드로 이렇게 큰 돈을 썼다니. 제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나 싶었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이 물음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준 걸 뺏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데 제 존엄까지 무시당하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정우에게 전화해야겠다.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우야, 미영이가 내 카드로 명품백이라 여행 패키지 산 거 알고 있었니?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요? 처음 듣는 얘긴데 미영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 마련한 집, 아껴 쓰던 돈.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참지 마세요. 오빠랑 미영 언니 너무했어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왔어요. 수연이가 결심한 듯 폰을 꺼냈어요. 저도 오빠한테 한마디 해야겠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지금 오빠 집에 엄마랑 같이 있어. 오빠가 모르는 일이 더 있어. 잠시 후 수연이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미영 언니가 엄마한테 어버이날에 준 건 시든 꽃 한 송이였어. 그것도 툭 던지듯 주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대. 근데 엄마 카드로 800만 원어치 쇼핑했어. 명품 백에 제주도 여행까지.
이거 알고도 그냥 두면 오빠도 가해자야. 딸이 나서는 모습이 고맙기도 했고, 자식들 사이가 나빠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저녁에 정확히 얘기해. 미영 언니한테 사과받고 돈도 처리해. 나도 같이 있을 거야. 이번엔 엄마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실 거야. 주현이가 전화 끊고 말했어요. 오빠네 퇴근하면 바로 온대요. 그때 확실하게 얘기해요. 엄마, 이번엔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아들 집에 잠깐 머물 뿐인데 이런 푸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주연아, 엄마 집으로 돌아갈 거야. 병원 경과만 좀 더 보려면 며칠 머물고 잠시 머물 곳을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주연이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래요, 엄마. 머무실 곳은 제가 알아볼게요.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엄마 뜻대로 사세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그 햇살처럼 어두웠던 제 마음에도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였어요. 저녁,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정우였어요. 퇴근한 아들 얼굴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와 달리 들어서자마자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수연이가 말한 카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주현이가 말없이 폰을 건넸고 정우는 주저앉아 내역을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명품백과 여행 패키지, 배송지와 예약자 이름까지. 어떻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충격이 역력했어요. 주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빠, 더 있을 수도 있어. 미영 언니 폰도 확인해봐.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미영이었어요. 뭔가 눈치챈 듯한 얼굴이었어요. 거실에 모인 우리를 보자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상황 접해보셨나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정우가 즉시 카드 내역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어머니 카드로 왜 이런 걸 결제했어? 미영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어요. 그건 잠시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곧 갚을 생각이었어요. 순간 수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빌리다니요? 빌려준 사람이 없는데 빌렸다고요? 800만 원이나. 미영의 눈이 흔들렸어요.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정우는 미영의 폰을 들고 내역을 확인했어요. 명품백 배송 알림이 오늘 왔네? 여행 예약도 이미 확정됐고 이게 잠시 빌린 거야? 정우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미영은 당황해하며 변명했어요. 그래도 갚을 생각이었어요. 다음 달부터 월급에서 조금씩.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어버이날에 나한텐 시든 꽃 하나 주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면서 네 쇼핑엔 800만 원을 쓴 거야? 그것도 내 카드로? 미영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정우가 다시 물었어요. 다른 결제 내역 없어? 솔직히 말해. 미영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정우는 계속 폰을 확인하며 굳어갔어요. 화장품, 옷, 신발 이것도 다 엄마 카드로 결제한 거야? 총 얼마지? 200, 300. 방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주현이가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짐을 싸두었거든요. 정우가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갈 거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마. 지금까지는 엄마라서 참았지만 앞으로는 참지 않을 거다. 주현이가 곧장 제 짐을 들고 나왔어요. 엄마, 같이 가요? 정우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우리 이야기 좀 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정우야, 이제 엄마는 제 권리를 찾아야겠어. 평생 참고 참았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네. 미영이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 갚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우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여기서 제가 한 말 정말 통쾌하실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갚는다고 해결될 일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을 거다. 조용히 가방 안에 접어넣어두었던 그 꽃을 꺼냈어요. 가져가라. 이 꽃, 난 필요 없다. 너나 써라. 카네이션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돈이 아쉬운 게 아니다. 그날 보여준 태도. 그게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였어. 나는 그런 대접받으면서까지 너희들과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 두 사람은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어요. 정우가 다가와 붙잡으려 했지만 주현이가 단호하게 막아섰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 짐가방을 들고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정우가 뒤에서 외쳤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 소리를 뒤로 하고 조용히 그 문을 나섰어요. 서울에 임시로 마련해둔 원룸. 이곳에서 수연이와 함께 2주째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는 부산에 있는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 곁을 지키겠다며 내려가지 않고 함께 해주었어요. 병원 진료 외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서류를 펼쳤어요.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증여 계약서, 등기부등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겼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살면서 언제나 꼼꼼하게 챙겨두었던 습관이 이런 때 빛을 발했어요. 서류 하나하나가 제 편이 되어주는 증거였죠. 엄마, 이거 미영 언니 친정 주소 맞죠? 그래, 여행 예약자 이름도 사돈어른이다. 주현이가 컴퓨터로 표를 만들며 정리했어요. 딸아이가 경영 쪽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나갔어요. 이런 때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자녀분들과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제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권리를 찾기로 결심했거든요. 그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주현이 친구 민지도 며칠 전 저희 거처에 직접 와서 상담해 주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눈빛이 단단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취소 가능성 충분합니다. 카드 무단 사용, 정서적 학대, 증여 동기 악용.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켠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어요. 나중에 아이들 서울 올라와 살까봐 미리 사둔 집이었는데 그게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동안 정우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짧게만 통화했죠. 엄마, 어디 계세요? 돌아오세요. 그런 말들이었어요. 미영도 문자를 보냈지만 읽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언제나 차분하고 계획적이었으니까요. 더 확실하게, 더 단단하게 준비했어요. 주연이는 친구 변호사와 함께 증여 취소를 위한 서류와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카드 무단 사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방에 가두다시피 한 것은 노인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엄마 보세요. 이 표에 다 정리했어요. 그간 엄마가 미영 언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다 나와요. 말없이 표를 들여다봤어요. 결혼식 비용, 신혼 가전제품, 친정어머니, 병원비 지원까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베풀며 살았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너무 많이 주었구나. 스스로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그 결과가 제 카드를 마음대로 쓰는 거라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이젠 되돌려받아야겠어. 내가 잘못한 건 너무 믿은 거였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너무 많이 양보하신 거예요.
서류는 거의 정리됐어요. 다음 주 법원에 증여 취소 신청을 넣기만 하면 돼요.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했죠. 이제 남은 건 그들에게 제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알리는 일뿐이었어요. 준비하는 내내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제 권리를 찾는 일이니까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은 맑았어요. 이제 제 삶을 제가 주도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새벽에 몇 번이나 깼지만 마음은 의외로 편안했어요. 이제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과거와 작별할 준비가 됐으니까요. 아침 햇살을 맞으며 결심을 더 굳혔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어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우야, 너랑 미영이 시간 좀 내라. 할 말이 있어. 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지킬 차례였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결단의 순간이 있었나요?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먼저 정우와 미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카페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평생 속으로만 삭혔던 감정이 이제는 단단한 의지로 바뀌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득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만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정우는 말없이 옆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파트와 차량에 대한 증여 취소 서류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걸 다시 되찾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던 제가 이제는 제 권리를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정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미영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는 진짜로 잘할게요. 이건 너무 큰 벌이에요. 엄마, 미영도 울먹이며 손을 모았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갚을게요. 다 갚을게요. 그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아무도 모르게 주먹을 꼭 쥐었어요. 지금 하는 말 전에도 들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도 그랬고 그래서 계속 참았지. 믿었고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사돈어른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참으려 했어. 어버이날 나를 방했어. 나오지도 못하게 해도 참았다. 그러나 나에게 적선하듯 1,000원짜리 카네이션 하나 주더니 내 카드로 명품백을 사고 여행 패키지를 끊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사람을 얼마나 얕잡아 봤기에 그런 행동을 한 건지. 그 순간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정우가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떨궜어요.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고요. 손에 든 서류를 탁 펼쳤어요. 그 소리에 두 사람이 흠칫 놀랐어요. 내가 여기에 도장을 찍고 변호사에게 넘기면 이건 공식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이 먼저 했다는 걸 알아둬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격정적이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제가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내가 지금 지키려는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야. 내가 사람 대접받고 싶은 거야. 그걸 이 서류로 말하는 거다. 주연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옆에 있다는 건 마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여기에 서명해라.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굴지 말아라. 진짜 죄송하면 일 키우지 말고 서명해. 정우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고 미영도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미묘한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는 없었어요. 서명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치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주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웃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괜찮아.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다만,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희 세대는 자식을 위해 참고 헌신하고 다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세상은 변했는데도 그 마음 하나는 쉽게 놓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저를 지키는 첫 서명을 받아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정우와 미영에게서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는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저는 한참 폰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한 번만 답했어요. 지금은 너희들 보고 싶지 않아.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제가 저를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주현이는 제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부산 내려가서 푹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번엔 진짜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릎보다 더 많이 상처받은 건 제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기차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주현이에게 잔잔히 웃어 보였어요. 세 달이 지나고 부산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어요. 재활치료도 잘 받았고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걷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죠. 몸도 마음도 이제는 한결 가벼워졌어요. 머리를 새로 염색하고 오랜만에 예쁜 옷도 사 입었어요. 주현이가 권한 그림 수업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정우와 미영은 여전히 가끔 연락이 와요. 그러나 받진 않아요. 이제는 미움보다 담담함이 더 커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지금은 제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으니까요. 증여받은 아파트는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몰래 쓴 카드값도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건 제가 저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제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요.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가끔 쓸쓸하지만 그 역시 인생의 한 페이지라 생각해요.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 단호하게 결정할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이 조금 늦게 왔을 뿐이에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60년 만에 찾은 제 목소리.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 삶을 되찾는 건 결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더 많은 공감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실화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